자, 봅시다. 이젠 지금 말하고 싶은 주제는 이렇습니다.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는 내용. 물론 풀이 과정은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좀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그냥 얘에 대한 행동 요역은 선생님은 D 빵이라고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고, DD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판별식의 판별식이는 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소리 나는 거냐? 이래요. 호노노노노노노노노 엄청 복잡한 식이 있대요는요. 엄청 복잡한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처한 현재 상황인데, 글쎄 얘가 두 문자인 x와 y에 대한 아주 복잡한 식으로, 보기 싫게 복잡한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됩니다 라는 내용 자체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자, 봐봐. 예를 들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는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아름답게 인수분해된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x의 입장으로 보면, 내가 이 방정식을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게 되면 이 방정식의 근은 x가 주인공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 문자는 무슨 취급? 상수 취급 당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쪽 가로를 0으로 만드는 값이요. 그래서 어떻게? 3-y 또는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y-2 x를 주인공으로 본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쪽 가로를 0으로 만드는 값, 이쪽 가로를 0으로 만드는 값, 이게 방정식의 두 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얘가 x 플러스 루트 2y 마이너스 3 x 더하기 루트 y제곱 마이너스 3y는 는0 이런 꼴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x를 주인공으로 보면 x에 대한 뭐가 맞지만 2차 방정식이 맞지만, 그때 이렇게 근을 구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루트 2y 플러스 3이 되고, 또는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 루트 y의 제곱 마이너스 3y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치? 우리는 이 형태를 1차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호 안에 식이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불러요? 무리식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형태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는 건 이런 형태를 바란다는 거지. 그러면 행동이 이렇게 가거든? 일단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짜증나요. 그래서 주인공을 설정하자는 거야. 아예 주인공을 설정하는 건 개인 취향이지. 개인 취향이야. 내가 주인공을 뭐로 본다면, x라고 이렇게 본다면, 주인공은 x로 본다면 x 이의 문자는 다 무슨 취급하자는 거니까? 상수 취급하자는 거니까 y가 무슨 취급당하는 거죠? y가 상수 취급을 당해요. 주인공은 y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다음 행동 요역은 주인공을 설정하셨어요? 그러면 인수분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문자가 많아요? 짱나요? 이런 거야. 그치? 그럼 주인공을 설정해야 해. 야, 근데 주인공을 설정할 때도 나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항상 x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을 설정할 때 그 기준은, 주인공 설정의 기준은 이렇지 않습니까? 주인공 설정의 기준, 나름 잣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때는 차수가 낮은 문자예요. 일단 이게 최우선 기준이 돼요. 왜? 3차식을 다루는 게 좋아요? 2차식을 다루는 게 좋아요? 2차식을 다루는 게 좋죠. 괜찮아? 어떤 식을 다룰 때는 차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치? 그래서 일단 차수가 최우선 잣대가 되고, 그러면 x도 2차, y도 2차, 다 동차였던 거야. 인수분해에서도 마찬가지 적용입니다. 그러면 차수가 다 동등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요,
어떻게? 항의 개수가 적은 놈이요. 그치? 많이 나오지 않는 놈이요.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항의 개수가 적은 놈. 우리들 다 똑같은 사항이라고 한다면, 똑같다, 차수도 똑같고 출현 횟수도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네 마음대로 아무거나 네가 원하는 거,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괜찮습니까? 네 마음대로 주인공을 설정해 주셔도 상관없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다시 주인공은 X로 설정했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당연히 주인공에 관해서, 주인공에 대해서 모두 내림차순으로 식을 이쁘게 뭐 해야 되는 거죠?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주인공에 관해서 식을 이쁘게 정리하자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X제곱 X가 없는 한 는빵 이렇게 이쁘게 정리를 하시고, 괜찮습니까? 이 식이 이제 주인공은 다 X인 거야. X를 제외한 모든 문자는 다 무슨 취급? 상수 취급인 거야. 그러니까 설령 이쪽 가로들이 Y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Y로 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이쪽 가로가 A의 역할을 할 것이고 이쪽 가로가 B의 역할을 할 것이며 이쪽 가로가 C의 역할을 할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나는 근의 공식을 딱 돌리면 X라고 불리는 근의 공식, 아름다운 2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꼴로 정리가 될 텐데, 그치? 괜찮아? 이게 지금 근의 공식이잖아. 근데 요 안에 오는 요런 녀석들이 X가 주인공이면 Y는 상수 취급을 당하긴 하지만, 요 부분이 얘랑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요 식이 누구에 관한 식으로 표현될 거라는 거지? Y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는 거. 요게 이제 요 문제 스타일의 기본 컨셉이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봐봐. 내가 원하는 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는 건 이렇게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이렇게 이쁘게 인수분해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무리식이거든. 그러니까 이 루트라는 이 감옥안이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맞아? 이렇게 루트 근호가 생성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근호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 얘가 무슨 식이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괜찮아? 루트가 생기면 안 돼요. 그치? 얘가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너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뭐라고 불러? 판별식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든 Y의 내림차순을 정리하든 그건 개인데 개인 취향인데, Y를 주인공으로 봤으면 얘가 이 루트 안이 X로 구성되어 있었을 거야. X에 대한 식으로.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는 건 여기 오는 이 녀석이 판별식인데, 이 녀석이 다시 중근을 가져야 되니, 다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 맞아? 판별식의 무슨 식이? 판별식이 뭐여야 된다? 는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의 판별식이 는빵이다. 이게 그냥 행동 영역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판별식, 이 녀석이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되려면 다시 얘의 판별식이 는빵이다. 그래서 뭐라고 외우자고? DD 빵이라고 기억합시다. 괜찮습니까? 요건 너무 자주 나오는 행동 영역이라 그냥 여러분한테 말해드린 겁니다.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서 자, 요 이야기를 가볼게요. 우리는 이제 방정식을 다루는데, 방, 정, 식의 근에 뭐가 오는 거냐면 제한이 와요. 제한이 온다라는 걸 조건이 온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조건이 온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추가될 텐데 가장 기본적인 옵션들을 말하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그랬을 때 a가 0이 아니다 라고 말하신다면 이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 되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이름, 선생님이 얘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사실 선생님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수히 많은 근의 제한이 오게 될 텐데 그것을 근의 분리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책마다는 다르겠지만 근의 분리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우리가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뭐가 기본적인 거냐면 첫 번째요. 막 이런 거. 두 근이 양수다라는 거예요. 두 근이 뭐라고? 양수다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쓰는 것은 이런 내용을 쓰지 않나? 어떤 거? 두 근이 양수라고? 근데 서로 다른 양수다, 서로 다른 두 근이다라는 말이 없으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면 중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 영역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중근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라는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얘도 동시에 만족하면서 또 우리 두 근의 합이라고 불리는 거, 즉 알파 플러스 베타요.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얘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이다. 뭐 이런 걸 푸는 거죠. 만약에 말이에요, 두 근이 음수다 이렇게 오게 되면, 야, 양수 음수는 실수 속에서 쓰는 표현이지 허수 속에서는 2i가 커요 3i가 커요 그런 표현 쓰지 않지? 물론 지금 내가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했었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난 여러분들 티칭하는 거니까. 맞아? 허수는 양음의 개념이 없어서 대소판별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고등학교까지고, 갑자기 대학교 가서 대소판별 해보자 이랬을 때 고등학교 저 박동원 저거 잘못 가르쳤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맞아? 그때는 확정되는 거니까 지식이 확정되니까 그때 가서 저 새끼 나한테 5개념 가르쳤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음의 세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양수다 이렇게 지칭해 줬으면 실수인 근을 갖는다는 것이고, 실수인 근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 두 근이 음수라는 것 자체는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면 당연히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써주시면서 두 근의 합은 그때는 음수가 되고, 두 근의 곱 음수 곱하기 음수는 여전히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뭐 이렇게 푸는 거죠. 세 번째, 막 부호가 뭐하다라고 한다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오게 되면 이럴 수 있잖아. 부호가 다르다고? 그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는 건데, 자 마이너스 3과 5일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2와 1일 수도 있어. 우리 둘이 더하면 이런 경우는 2가 되고 우리 둘이 더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2이 돼. 그러니까 합에 대한 것은 추론 불가야. 괜찮습니까? 절대값, 양수의 절대값이 큰지 음수의 절대값이 큰지 그건 추론 불가야. 이 두 부호가 다르다 이 조건 속에서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추론 불가인 거는 꺼져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때는 뭐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호가 다르다고? 그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우리들이 곱한 알파 베타라고 불리는 것이 0보다 작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요거 하나만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그럼 선생님 판별식은요? 이때는 판별식이라고 불리는 얘는 0보다 커야 되는 거 맞지? 야, 중근일 순 없잖아. 일단 부호가 다르다는 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는 건데, 맞아? 양수 음수가 어떻게 중복돼? 근데 얘는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야.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그냥 1, 2, 3번의 예제를 든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여러분들은 문제 풀면 안 돼요 이런 거야. 왜? 우리가 다룰 세상은 두 근이 양수 음수 이런 게 아니라 두 근이 모두 3보다 큽니다. 뭐 어떻게? 또는 하나의 근은 1과 5 사이에 있고 한 근은 뭐 5보다 큽니다. 이렇게. 아니면 두 근이 뭐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뭐 요런 것들. 더 조건이 제한이 구체화될 거라는 거지. 그때는 어차피 이런 방법을 쓰지 않을 테니 나도 이 방법을 쓰지는 않아요. 나도요. 괜찮습니까? 근데 지금 어차피 그냥 기초적인 개념을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어서 이거보다는 더 조건이 디테일하게 될 거야. 그때는 이렇게 다가갈 수는 없어요. 괜찮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근의 분리라고 부른다는 거지. 근의 분리. 근데 지금은 이제 교양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때 왜 판별식을 생략 가능합니까? 안 써도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어차피 D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B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고 4AC가 되는데,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어차피 실수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건 0보다 크거나 같고, 근데 이 AC, 자 봐봐 두 근의 곱은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하면 A분의 C가 되거든요. 이게 결국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는 거 맞지? 이게 두 근의 곱. 얘가 결국 뭐가 된다는 거지? 음수가 된다는 건 우리들이 무슨 부호?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거예요. A랑 C랑 서로 무슨 부호? 다른 부호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AC까지를 하게 되면
AC는 당연히 음수. 거기에 마이너스 4배를 곱하면 무슨 수? 양수가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 되겠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반드시 양수일 테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그냥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습니다. 요거 하나만 하면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딱 요거 한 문항 예제를 선생님이 하나 들어드릴게. 자, 우리는 이제 방정식의 근에 제한이 많이 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제한들 말고 두근의 차가 2입니다. 그럼 근을 세팅하라는 거니까 어떻게? 하나는 알파라고 놨으면 뭐 하나는 알파 마이너스 2로 놓든 하나는 알파 플러스 2로 놓든 그건 개인 취향. 어떤 학생은 합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두근의 차가 2라고? 그럼 난 누가 세련되지 못하게 알파 플러스 2로나 합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1 뭐 이렇게 세팅하는 거. 뭐 그런 건 개인 취향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려운 사항은 이거보다 더 디테일한 조건들 또는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조건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죠?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봐봐. 우리는 어차피 이거보다 더 디테일해질 것을 고려해야 해. 근에다가 제한을 둔다는 거지. 그때 선생님이 그냥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거요? 자, 그냥 예를 이런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4x 그리고 나서 더하기 3 마이너스 2m은 는 0.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예요. 이 알파 베타라는 이 두 근이 자연수입니다. 뭐 이런 조건들이 오는 거지. 조건들이 자연수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선생님 말 잘 들어. 나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유니크하진 않아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행동 영역 자체가 딱 3가지에만 포인트를 뒀으면 좋겠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맨 마지막으로 버리라고 했었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대입이고 그 다음 식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해. 그럼 난 이렇게 설계할 거거든. 어떻게 설계할 거냐? 얘를 봐봐. x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4x 더하기 3 마이너스 2m이라고 놓고 너의 두근의 이름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식을 작성할 거야. 네가 뭔가 느껴야 돼. 자꾸 고난도 문제도 정말 깔끔하게 풀 수 있다는 걸 느끼셔야 되거든. 식을 일단 작성한 거야. 최고창의 개수가 2니까 2라고 작성은 한 거라고. 그치? 그럼 이제 내가 하는 행동 영역을 잘 들어봐. 나는요 야 알파 베타도 지금 문자라서 짱나는데 근의 이름이잖아. 얘는 근의 이름이야. M 너 뭐냐 이런 거야. 자, 내가 식을 작성했을 때 이 등식은 무슨 식이 되는 거냐면 항등식이 돼버리거든요. 항등식. 누구에 관한 항등식이죠? x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주인공이 x잖아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다시 뭐가 돼버린다고? 저렇게 식을 작성하는 순간 x에 대한 항등식이 돼요. 야,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도대체 뭐야? x 대신 그 어떠한 문자나 어떠한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래며. 뭔가 느낌 와? 그렇잖아. 내가 이렇게 식을 작성했어. 좌변우변 같다는 거 아니야. 항등식이지? 그럼 봐봐. 넌 마이너스 m, mx. m을 소거하고 싶어. m을 소거하고 싶어 나는. m이 꺼져줬으면 좋겠어. 식을 가볍게 만들고 싶다는 게 내 바람이야. 그럼 소거시키기 위해서 x 대신 내가 뭐를 대입한다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세요. x 대신 뭐를 대입하라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나는 4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m이 소거되기 위한 거였어요. x 대신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는 개연성은 m을 소거하고 싶은 게 내 목적이었어요. m을 뭐하고 싶은 게? 소거하고 싶은 게.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예요. 그럼 2m 마이너스 2m은 꺼질 테니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플러스 뭐가 되고 8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3이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바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이런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해? 자, 얘를 다시 이쁘게 정리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2는 이 숫자 계산하시면 15가 되네요. 그런데 알파가 뭐고 자연수, 베타도 뭐다? 자연수다. 그렇구나. 그러면 알파 플러스 2라고 불리는 이 녀석, 알파가 자연수니까 알파 플러스 2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3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베타 플러스 2라고 불리는 이 녀석도 뭐보다? 3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자연수, 최소의 자연수 1이니까요. 그치? 3보다 크거나 같은 수, 3보다 크거나 같은 수. 나도 3보다 크거나 같고 나도 3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는 이 방정식을 무슨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내신에서도 좋아하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식은 한 개인데 미지수가 몇 개? 2개. 예. 지금 식이 부족해. 그러니까 절대로 알파 베타의 값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는 없어. 그래서 제한을 준 거지. 어떻게? 알파 베타가 자연수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3보다 크거나 같은 사항만 보시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 3 곱하기 5일 수도 있고, 그래서 15가 될 수도 있고, 5 곱하기 몇이 3이 되어서 그것이 뭐가 될 수도 있다? 15가 될 수도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요 두 가지 경우 말고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니? 예, 요렇게 여러분들 큰애 제한이 오더라. 그래서 식을 잘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을 좀 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 다음 주제 요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선생님이 이전 개념 강의에서는 얘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이전 개념 강의에서는 모양이 바뀌어도 뭐라고? 좌변 우변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어도 교점의 x좌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좀 길게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게 복습됐다는 상태에서 우리 이렇게 보자. 봐줘봐. 예를 들어 말이야. 호로록 나야. 내가 지금 x의 제곱이래. 그리고 호로록 이렇게 가는 내가 있는데, 내가 글쎄 3x 플러스 뭐 m이래 이런 거야. y절편을 모른다고 칠게 그냥. 그러면 근데 나한테 알려준 정보가 이게 하나 있대.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줬대. 뭐라고 알려줬다고?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줬대. 괜찮아? 그러면 이거 보고 제발 부탁인데 얘는 사겠네. 이거 암산 좀 해줄래? 암산 좀 해줄래? 암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봐봐. 그러니까 개념이 진짜 중요한 거야. 어떤 개념이 중요한 거지? 이런 거잖아. 너한테 묻는 거잖아. 어떻게? x의 제곱이라는 녀석과 만난다며. 누가? 3x 플러스 m이 만난다며. 그치? 너는 요렇게 우리 만나는 거에 두 근이 교점의 x좌표라며. 이게 내가 계속 해왔었던 거잖아. 그때 노가다 쪘었다니까. 한 15분을 막 그렸던 거 같아. 맞아? 너를 이해시키려고 그때 주제는 딱 이거였다고. 좌변 우변 모양이 바뀌어도 교점의 x좌표는 변하지 않는다. 맞아? 그래서 공을 들였었다고요. 막 그려냈다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두 근이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네가 얘를 몰랐다라고 해서 별이라고 한다면 너는 어차피 아는 개념이라는 거지. 이 방정식 이쁘게 만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m은 는 0이 되는데, 괜찮아? 이 두 근이 마이너스 1가 지금 별인 거잖아. 예. 그치? 그러니까 이상하게 문제 좀 풀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우리 두 근의 합은 근과 개수의 관계에 있어서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잖아. 3이 나와야 되잖아. 3. 맞아? 그 근과 개수의 관계에 마이너스 1가 별을 더하면 네가 사랑하는 근과 개수에 3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별의 값은 뭐인 거지? 4였던 거지.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하자니까, 머릿속으로 뭐를 생각하자니까, 얘를 생각하자니까, 아니. 어차피 우리들이 만나거든요. 그치? 그러면 얘가 호로록 이항되면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 맞죠? 근데 어차피 근과 개수의 관계면 마이너스 예분의 2잖아. 그 말은 그냥 이런 거 아닌가? 얘랑 더해서 그게 3이 됐으면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해? 우리들이 더해서 그게 뭐가 됐으면 되는 거라고? 3이 됐으면 되는 거라고. 괜히 왜 엉뚱한 m을 규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괜찮아? 왜 엉뚱한 m을 규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7이 되던 100이 됐던 마이너스 100이 됐던 뭐 상관이니까? 사나 맞아?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데요. 내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해요? 자, 만약에 잘 들어봐. 만약에 자, 좀 그림을 크게 그려줄까? 잘 봐봐. 자, x 제곱이야. 허더덕 이렇게 가는 녀석. 요 직선의 이름이 3x 플러스 m이야. 괜찮아? 근데 우리 요거 가능하다 그랬잖아.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럼 너 이거 암산 가능하니? 지금 방금 이 원리 기억해? 우리 둘이 만나. 그 방정식의 근이 교점 x좌표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더해서 3이 돼야 해. 그러니까 여기 4 이렇게 와.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너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었다고 쳐봐. 야, 아직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 여기서 뭐를 구해달라고 쳐봐? 길이를 구해달라고 쳐봐. 길이를 구하는 게 네가 문제였다고 쳐봐. 괜찮아? 그럼 이렇거든요.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사랑했던 그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등학교 와서도 너무 중요해요. 뭐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것도 어차피 피타고라스 아저씨로 증명이 가능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나를 봐봐. 일로 와봐. 자, 삼각형을 만들어냈거든요. 기울기라고 불리는 거 그림은 믿지 마세요. 그림은 믿지 마세요. 내가 그냥 막 그린 거니까. 기울기 3짜리면 더 급격하게 그렸어야 되는 그냥 막 그린 거야. 야, 얘들아 우리 생각을 해보자. 기울기가 3이라는 거야. 기울기가 3이라는 건 x 값이 한 칸 갈 때 y 값이 위로 3칸 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암산했지 4라고. 그럼 여기의 길이는 뭐가 돼? 5지. 근데 기울기가 뭐여야 해? 3이어야 되지. 그럼 오른쪽으로 5칸 갔을 때 위로 그림 믿지 마. 15칸 가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15지. 느낌 와? 그래야지 기울기가 3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그치? 뭔 소리인지 이해해? 그렇잖아. 맞죠? 그러니까 네가 사랑했던 피타고라스 아저씨로 길이 그냥 구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하니? 이게 문제를 보는 안목이라고 부르거든요. 괜찮아?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다시 한번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봐봐.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있었대.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는 녀석의 직선의 이름은 그냥 2x 플러스 뭔지 몰라. 안 준 거야. 별이라고 줬대. 뭔 상관? 만약에 말이야 나한테 요 교점의 좌표를 그냥 3이라고 준 거야. 그러면 요 교점의 좌표는 뭘까요? 묻고 싶은 거야. 뭘까요? 뭐긴요. 마이너스 3 이쪽으로 이양하면 5. 우리 둘이 더해서 5가 되려면 괜찮아? 여기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2일 수밖에 없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와 만난대요. 누가요? 2x 플러스 별이요. 그치?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내가 너를 별님이라고 놨다라고 한다면 그치? 별 더하기 3이 별이라고 놓으면 안 되지. 미친놈 여기 별이라고 했으면 여기 그냥 알파라고 했으면 그치? 알파 더하기 3이라고 불리는 게 호도록 넘어가면 근과 계수각에서 5가 됐으니까 그래서 알파는 2. 함상 가능하지? 가능하지? 요 과정을 스킵하는 거야. 그치? 그럼 여러분 눈에 또 뭐가 보여야 되지?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지. 직각삼각형 갖다 그리겠지? 여기가 2고 여기 3이지? 여기 1이지. 근데 기울기가 몇이야? 2지.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는 몇이야? 2지. 그럼 여기 길이는 뭐여야 해? 루트 5여야 되지. 괜찮아요? 여러분들 잘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봐봐. 이것도 한번 해볼까? 보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걸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떻게? 알파라고 놓고 베타라고 놓고 알파 제곱으로 놓든 여기다 놓든 대입해야지.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하라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써야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야지. 막 이런 거 그거는 그런 풀이는 우리를 뭐라고 부를 거야? 교양이라고 부를 거예요. 교과서가 지도하는 그런 풀이들을 교양이라고 부를 텐데 여러분들 요거를 꼭 잘 암산도 하시면서 그런 길이 속에서 피타고라스 아저씨를 보셨어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볼게.
봅시다.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호로로로로 어머나 호로로 나요. 나 x제곱이라고 불러주세요. 나 2,4예요. 그런데 여기 위의 점 그래프 위의 점 2,4가 살고 있었어요. 이때 호로로로 여기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으신다면 미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선행이 이 본행에 도움을 줍니까? 라고 묻으신다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등수학 상에서 여러분들이 배양해야 되는 능력이 있고 하에서 배양해야 되는 능력이 있고 수원에서 배양해야 되는 능력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각각 단원에서 배양되는 능력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것이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할 때 콜라보레이션이 되면서 아름다운 이제 킬러라든지 준킬러 문항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위분 후 이거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뭐 합니까? 저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기나 해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자, 이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가장 유유인데 그 유유의 상을 한번 보여드리겠다는 거야. 그 개념이라는 게 아주 충족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평생 이런 인생을 살거든. 어떤 인생을 사는지 봐봐. y는 아이씨 모르니까 mx 플러스 n이라고 놓을 거예요. 이런 것이 mx 플러스 n이라고 놓을 거예요. 이렇게 세팅하는 거지. 기울기 몰라? y절편 몰라? 수학에서 모를 때 미지수 놓는 거 중요하거든. 근데 한 번만 보여주자는 거야. 어떤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나? 아 그럼 선생님, 아이고 접점은 여기 요 점의 이름을 그림이 좀 망가졌으니까 요 점의 이름을 2,4. 그럼 뭐냐면 선생님 위의 점이면 대입해야죠. 잘했어. 대입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x 대신 2를 대입하고 y 대신 4를 대입해. 4는 2m 플러스 n이 된다는 거지. 그럼 관계식 하나 뽑은 거야. 아 선생님 미지수가 2개 있으니까 식 하나만 더 만들어내면 되네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지? 아 선생님 x 제곱이랑요 나요 mx 플러스 n이 만나는데 그 직선의 위치 관계가 이참선 직선의 위치 관계가 접하니까 뭐하니까? 접하니까 중근을 갖겠네요. 그래서 이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마이너스 n은 는 0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괜찮아? 그럼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얘가 뭐를 갖는다고? 중근을 갖는다고요. 그치? 가장 최악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얘 판별식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m제곱 플러스 4n이 는 0이어야 되네요. 그래서 얘가 기쁘다는 거지. 아이고 선생님 나 기뻐요 이런 거지. 기뻐요. 왜 기쁘니? 식 2개에 선생님 미지수가 2개잖아요. 괜찮아? 식 2개 미지수가 2개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젠 기쁘대요. 그러면 선생님 얘가 족보 바꾸기니까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식을 풀 수 있겠네요. m제곱이라고 갖다 붙이고 플러스 4라고 갖다 붙인 다음에 는 0인데 그 요 n자리에 족보를 바꿔서 어떻게? 4 마이너스 2m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선생님 결국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6은 는 0 이렇게 되니까 m-4의 제곱이 는 0 이렇게 된 거니까 m의 값은 4예요. 선생님 구했어요. 그래서 m의 값을 4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4를 대입하게 되면 n의 값은 뭐가 나와요? 4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4다. 그래서 나는 구해냈네요 선생님. 결국 이 접선의 방정식은 4x-4였습니다 이런 거야. 근데 평생 이 세상에서 못 벗어나는 학생들이 이해도 엄청 많아 대한민국에. 진짜 엄청 많거든.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정말 대한민국에 엄청 많아. 난 근데 좀 안타까워. 뭐가 안타깝냐면 아씨 이게 수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수학에서 못 오면 미지수 나야지. m과 n의 값을 구하면 되지. 식 2개 만들어야지. 지나니까 위에 점 대입하고. 우리들이 맞나? 중근 가지니까 판별식 는병 써야지. 식 2개 만들어졌으니까 미지수 2개. 정확하게 값을 구해내니까 구할 수 있다. 사실 유유거든요. 왜 유유야? 아니 그냥 개념으로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니 봐봐. 이거 네가 뭔 걸 느껴야 돼. x제곱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위에 뭐 2,4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갔는데요. 그치? 이런 직선, 나 이 직선 좀 구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식작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식작성이. 이 직선의 이름을 내가 gx라고 이렇게 놓는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과 gx가 만나야, 그치? 이 방정식이 근이 지금 2인 거야. 근데 무슨 근을 갖는 거지? 접하니까 중근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g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호씨 2라는 중근을 가지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었을 거고, 2차에서 1차를 뺀다고 하더라도 최고창의 개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냥 1, 좌우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거 정리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몇 x? 4x 플러스 4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한테 gx를 구해달라며. 결국 얘가 얘 아니냐? 괜찮아? 그러니까 답 자체가 4x 마이너스 4 아니냐? 이게 gx의 이름 아니니? 괜찮아? 좀 차원이 다르죠? 이거 연습하면 사실 암산인데 맞아? 얘 입장에서 얘를 바라본다고 생각해봐요. 좀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얘가 개념이 없다는 게 아니지. 근데 너도 당연히 이 개념은 알고 있어야지. 이 개념은 알고 있어야지, 그치? 근데 얘 입장에서 이렇게 푸는 얘를 관찰한다고 생각해봐. 예, 이거는 좀 수학적으로 잘못된 건 없으나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바람이야. 무슨 소리라는 거냐면 이렇게 있었어. 그냥 이건 기본 예제니까 x제곱이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x제곱이 있었다 이거야. 여기가 1,1이라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 접선을 구해달라고 한 거야. 그럼 바른 공부 자체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 이 접선의 이름은 y는 2x-1이요. 왜?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지. 2x-1이라는 게 보여야 돼. 선생님 왜 그러는 거예요? 뭘 왜 그러긴? x제곱에 마이너스 gx, 이 gx를 구하는 건데 얘는 x-1의 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었는데 마이너스 gx가 결국 얘랑 똑같아야 되니 그게 2x-1인 거잖아. 뭔 소린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을 정확하게 자꾸 한 번 보지 마세요. 기본 개념 자체를 한 번 보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 그 모든 모의고사의 문항들을 내가 안 가르친 식으로 난생 처음 보는 식으로 푼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떤 수능 문제를 갖고 와도 뭐를 하더라도 갑자기 내가 30번 풀 때 이번 년 수능은 얘들아 우리 한번 요 개념을 배워볼까? 쓰레기 아니냐? 그렇잖아. 맞아? 갑자기 풀이가 바뀌고 갑자기 개념이 바뀌는 거야. 내가 20년 풀자고 했는데 갑자기 얘들아 그럼 우리 이것 좀 공부해볼까? 쓰레기 아니야? 그렇잖아요. 맞아? 항상 푸는 데는 똑같은 일관성이 있고 똑같은 개념,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개념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노트 자체는 꼭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오케이? 네, 좋아요.